도자기에 대한 문제 나왔는데요. 야, 뭐뭐에 대해서 알려줄래?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다.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유약한 뒤 유약을 씌워 만든 도자기다.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걸은 백토. 자, 일단 요것만 봐도 아까 전에 제가 백제 미소 할 때도 모르겠으면 거기 지문에 나온 걸 최대한 의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는데, 이것만 보면은 일단 몇 가지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도자기라고 했는데 일단 5번 보시면은 이거 무슨 쇠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도자기가 아니잖아요.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그린 백토. 그러니까 뭔가 좀 회색 내지는 흰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번, 3번은 완전히 고려 청자입니다. 시퍼런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후에 근데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됐다. 근데 이 중에서 백자는 어떤 겁니까? 2번이죠. 2번은 완전히 백자죠. 자, 이것만 봐도 몰라도 답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분청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굳이 생각을 하면은 고려 청자 그리고 조선 백자의 한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14세기 후반, 그러니까 고려 말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에 크게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 때 크게 유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16세기 조선 중기부터는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서 많이 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정답 분청사기에 대한 이야기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조선 중후기로 서서히 넘어갑니다.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뭐 알아서 처분한 거 이렇게 나오죠. 강홍립 하면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 바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중국에 새롭게 일어난 후금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 외교를 펼칠 것인가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바뀌고 조선은 광해군에서 인조로 바뀌면서 중립 외교가 끝을 내게 되죠. 결국 이것이 정묘호란 또 병자호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영화에서 또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병자호란으로 우리나라는 패하게 되죠. 그래서 항복을 받기 위한 것을 삼전도에 이미 쌓았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으로 인조가 청나라 태종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호란으로 열심히 싸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자, 볼까요?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됐다. 나선정벌 이거는 호란이 끝나고 한참 뒤인 17대 효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효종은 계속해서 북벌 정말 아버지의 원수를 생각하면서 청나라의 원수를 갚겠다 해서 계속 이렇게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북벌에 제대로 써보지는 못하고 자신들의 적이었던 청나라가 러시아를 정벌을 하려고 할 때 이때 같이 자신들이 청나라 정벌을 하려고 만들었었던 부대를 여기 함께 동맹군으로 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7대 효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번율 행주산성 이건 임진왜란 때 이야기죠. 당연히 14대 선조 때 이야기입니다.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했다. 이것이 바로 호란 때 이야기죠. 정답 3번이고요. 지금 여기 항복을 한 결과로 왕자였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해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 복림대군 끝까지 청해에 항거하려고 주장했었던 사막사, 홍익한, 윤집, 오달제 이런 분들이 청나라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됐죠.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나중에 이 17대 효종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외적에 침입하고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됐다. 이건 한참 전의 이야기죠. 13대 중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궁궐 문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볼까요? 네, 종로구 율곡로 99 일단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물론 시험 중에는 검색을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바로 역대 조선왕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창덕궁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창덕궁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성내 서쪽에 있어 서궐로 불렸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서궐 그리고 이거 생각하시면서 서쪽이니까 서궁? 서궐? 그럼 서궁인가? 그런데 여기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유폐된 장소가 서궁이었는데 그럼 둘이 같은 건가? 아닙니다. 서궐은 경희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 이것이 이제 서궁이 되겠고요. 서궁인데 덕수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궐은 경희궁, 서궁은 덕수궁 되겠습니다. 다른 궁궐이에요. 제1차 미소공의가 개최된 거 이것이 바로 덕수궁입니다. 2번과 5번이 같은 궁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실 도서관이 규장각이 설치됐다. 이것이 바로 창덕궁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조선물산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됐다. 조선물산공진회 이게 1915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일제가
이미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일제가 자신들의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식민 지배라면서 조선이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포장을 하기 위해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서 개최를 했다고 하네요. 예, 참 생각할수록 열불 터지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창덕궁에 대한 이야기 정답 3번입니다. 최근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서를 숭상하는 일이다. 뭐 소설 읽고 뭐 요즘 생각하면 드라마 본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깨끗이 필사해서 또 서로 그러니까 책이 소설이 있으면은 서로 또 이게 베껴 쓰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읽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요. 온종일 허비하니까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었다라는 이런 정말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함집이라고 하는데요. 번함이 누구냐면은 그 정조 때 그 정조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채제공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때 이야기죠. 이 번함이 누군지만 알아도 또 이 시대를 대충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것만 봐도 대충 조선 후기였다라는 그런 짐작은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맞죠? 조선 후기 때 모습이고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장시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뭐 봉산탈춤 이때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해서 이렇게 그 시문을 이렇게 논하는 그런 일종의 뭐 동아리랄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고요.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덕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너가 아니라 그런 전문 경영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게 다 조선 후기 때 있는 일입니다.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이다. 이거는 조선 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연포, 제포, 부산포에서 일본을 상대로 항구를 조선 초에 많이 열어주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놈들이 삼포 외란 일으키고 사량진 외변 일으키고 하면서 아예 교류를 다 끊어버렸죠. 그러다 임진왜란 터지고 일본과는 그 뒤로는 뭐 통신사 이외에는 좀 소원하게 됩니다. 자, 바로 문제가 또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네요. 이 사절단에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입니다. 그래서 뭐 스시마, 교토를 거쳐 에도까지 갔었다. 그래서 뭐 당시 일본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일본에 갔었던 조선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됐다. 이거 아니고요. 해국도지 영환지력을 국내에 소개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기로 넘어가는 그 당시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서양의 여러 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이거는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에 보내던 인사를 보내던 그런 사신단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다가는 통신사를 보내서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러 가는 거였고 이거 명나라에는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상하의 관계가 정말 뚜렷했었죠. 막부의 요청으로 문물을 전했다. 예, 이 통신사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청나라에 보내는 요게 요 2번 시기와 같은데 청나라에 보내는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서양의 여러 문물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때가 되겠죠. 자, 다시 1점짜리 아주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자, 문체반정, 탕평책, 정약용, 사도대자, 수완화성. 근데 왕이라고 했죠. 네,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2대 정조 이야기인데요. 자, 정조하면은 뭐 규장각, 장용영 바로 나오네요. 예, 정답 2번입니다. 규장각, 장용영, 뭐 금난전권, 신해통공 뭐 여러 가지 생각날 텐데 자, 나머지 보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북벌을 추진했던 왕 17대 효종. 한평생 왕위에 있으면서 북벌만 준비하다가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예,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됐는데 업적이 많았던 7대 세조.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입니다. 이건 19대 숙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고려 15대 숙종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 제정했다. 이건 21대 영조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지도를 보고 지역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상이 근거지로 삼아 청과의 무역을 전개했다. 의주의 만상 하면은 조선 후기의 그런 무역상들로 유명하죠. 나석주가 조선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했다. 나석주 의사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두 기관, 식산은행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큰 은행 그리고 그런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었겠죠. 그 당시로는 경성이라고 불렸는데요. 예, 이게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기에는 서울이 없죠.
정답 2번 되겠고요. 나는 평양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린 것이 되겠고요.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했다. 예,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했는데 만적 이거 예, 개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당시 만적은 고려 무신정권기였는데 당시 최씨 무신정권의 거두, 사실상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고려의 최고 권력자 최충원의 노비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노비가 노비 신분 해방 운동을 벌였다는데 굉장히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최고 권력자의 노비였으니까 당연히 수도였던 개성에서 일어났었겠죠.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를 맺었다. 라 전주가 나오는데요. 예, 바로 여기서 동학 농민운동 때 예, 전주 화약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약이 뭐 펑 터지는 화약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그런 약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주 화약이 여기에서 있었죠. 임진왜란 중 부사 송상현과 첨사 정발이 순절했다. 그러니까 부사라고 하면 당시 동래 부사, 지금으로 치면 부산시장에 해당이 될 텐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이곳 부산으로 처음 쳐들어왔었죠. 정말 조선은 아무런 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끝까지 왜군에 항거하다가 그만 당시 동래부사였던 송상현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가시면은 송상현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평안감사가 두모 홍경래를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임금께 보고했다.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조선 순조 때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는데요. 조선 순조 23대 임금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핵사 박교수가 이번 진주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임술 농민 봉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로는 25대 철종대가 되겠죠. 이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자, 1번 넘어가고 2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약종 등이 희생된 그런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이게 순조 때 있었던 일인데요. 홍경래의 난보다 한참 앞서서 그리고 순조 초기에 일어났었습니다. 이미 정조 때부터 문제가 불거지다가 순조 초기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정순왕과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노론들이 주도가 돼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죠. 정약종은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약용의 형 되겠습니다. 이 신유박해로 순교했습니다. 오페레트가 남현군 묘 도구를 시도했다. 요거는 남현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될 텐데요. 이 독일의 상현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이 묘 도구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이렇게 서양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더욱더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됐었죠.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니까 시기상으로는 고종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의 난 한참 앞선 시대죠. 인조가 되겠고요. 순조 23대, 고종은 26대, 인조 16대가 되겠습니다.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영조 때 이야기입니다. 21대 영조 때 이야기고요. 다시 1번 보기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 임술 농민봉기는 186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게 1860년. 바로 딱 2년 전의 일이죠. 역시 철종 때인데요. 이 사이에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동학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창시한 당시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이후로 최시영, 손병이 넘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따르게 되고 이게 동학 한참 뒤에 동학 농민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가법전이 편찬된 시기 어떤 모습일까요? 자, 가법전이 편찬된 시기 대전통편 이후 대전통편은 정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80년 만에 새롭게 편찬된 법전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이다. 고종 때 그리고 정확히는 대원군 때 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대전 회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종 때 흥선 대원군 때 그 모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섭정 시기를 찾으면 될 텐데요.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의관. 동의보감 하면 허준부터 생각이 나죠. 14대 선조 때 또 15대 광해군 이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의 이야기고요. 만동묘 복구를 건의하는 유생. 흥선대원군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 철폐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국가 재정에 여러 가지 해악을 미치던 전국의 서원들을 정말 대대적으로 철폐하면서 명황제를 모시던 그런 사당이었던 만동묘도
철폐를 했었죠. 이 당시에 전국의 유생들이 정말로 벌떼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만동묘를 다시 복구해서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망했던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답답한 그 생각을 가진 유생들이 많았습니다. 훈민정음을 연구한 지편전 학자, 당연히 세종대 이야기고요. 계해약조의 초안 작성한 관리 역시 세종대입니다. 일본과 맺었던 약조가 되겠죠. 성균관의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 21대 영조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서원철폐와 관련된 이야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예, 앞서 그 순조 때 신유박해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프랑스 선교사 베르네주의 순교를 사실적으로 다룬 조선의 순교자들 해서 나왔죠. 보시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는데 세남도에서 처형이 됐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병인 박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대대적으로 이 천주교를 박해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프랑스 신부가 처형이 되면서 프랑스 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조선으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병인 양요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가 사건에 대한 설명. 자, 이 병인 박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황사형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일단 요거는 이 앞에 아까 보기에 나왔었죠. 순조 때 신유 박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박해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신유 박해가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도 이렇게 천주교를 탄압을 하다 보니까 몰래 외국에다가 우리나라를 좀 침략해서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몰래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도 탄압을 하고 있던 천주교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나게 되죠.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 이것은 강화도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개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죠.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한 계기,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동학 농민운동 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심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외국의 군대를 요청해가지고 백성들을 진압하려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였죠.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됐다. 예, 이것이 바로 역시 동학 농민운동 때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파견됐던 안핵사라는 놈이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든 난의 책임을 탐관오리가 아니라 백성에게 뒤집어 씌우는 정말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놈은 나중에 친일파까지 되는 그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로즈 제독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는 빌미가 되었다. 예, 이렇게 해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죠. 강화도를 침입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